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결혼 얘기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나중에 꼭 결혼하자. 결혼하면 꼭 이런 데 살자. 연인들은 때로는 격한 애정 표현으로, 때로는 미래의 소망을 담아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에 따르면 결혼 이야기를 섣불리 하는 건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해요. 어째서일까요? 혹시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결혼 얘기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텍사스 오스틴 대학 연구진은 400여 명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들이 연애할 당시 결혼 계획에 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봤는데요. 조사 결과 사람들은 연애할 때 크게 두 가지 주제의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결혼 가능성이었어요.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또는 난 너랑 결혼할 거야처럼 자신들의 결혼 가능성이나 결혼의 의지를 다지는 대화들이었죠. 두 번째 대화 주제는 결혼 방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가까운 친구들만 불러서 하자. 결혼 반지는 어떤 게 좋을까?처럼 구체적인 결혼 방법을 정하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두 대화 주제가 이들이 이후 부부가 됐을 때 결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어요. 높은 결혼 만족도를 보이는 부부들은 연애할 당시 결혼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눈 것으로 나타났지만, 낮은 결혼 만족도를 보이는 부부들은 결혼 방식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입니다. 둘 다 똑같은 결혼 얘기인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연구를 이끈 티모시 러빙 박사는 두 가지 대화 주제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과 관련된 두 가지 대화 주제는 두 사람이 결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결혼 방식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연인들은 결혼을 하나의 이벤트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들에게 결혼이란 곧 결혼식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는 거죠. 반면 결혼 가능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눈 연인들은 결혼을 미래의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데 보입니다. 이들에게 결혼이란 미래를 함께하기로 한 결정, 연인에서 부부가 되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관계에 도움이 될지 아시겠죠? 결혼 얘기를 하기 전에 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결혼의 구체적인 모습을 과하게 언급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데 나 혼자 너무 앞서서 결혼의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결혼 방식을 얘기하기 전에 상대 또한 나만큼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 봐야겠죠. 혹시 연인과 결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신 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 결혼 방식만 이야기해왔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결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지금 결혼하면 100%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혹시 지금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 이유는 뭔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2년간 임상 심리학을 연구해온 안드레아 보니 박사가 다음에 5가지 이유로 결혼한다면 당장 멈춰라라고 말했거든요. 안 그러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지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나이가 찼으니까.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가 돼서 마음이 다급해졌다고요?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도 결혼하기 좋은 시기라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네 나이가 벌써 35이야. 더 늦으면 안 되는데? 남들이 따르는 길을 나 혼자 이탈하는 게 두려워서
결혼을 서두른 사람들은 당연히 진지하고 신중하게 배우자를 고르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오히려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번째, 결혼 안 하면 헤어질까봐. 애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나도 너랑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요. 애인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애인에게 떠밀려서 섣불리 결혼할 경우 결혼 후에도 애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애인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당신과 함께 맞춰 나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세 번째,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나만 남아서 혼자가 된 듯한 허전함에 휩싸여 있나요? 그런데 결혼이 꼭 외로움을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 뭐해? 남편이랑 놀러가. 애 데리고 신랑이랑 레스토랑 감. 친구들이 이렇게 답변을 보내오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결혼 후에도 여전히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배우자의 갈등이 있거나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때 외로움이 특히 더 심해졌죠. 보니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외로움에 쫓겨 섣불리 결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인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네 번째, 부모님이 압박해서. 결혼 좀 해라 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혹은 부모님에게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결혼을 서두르는 마음,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보니 박사는 그럼에도 결혼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해요. 부모님도 결혼 후 당신의 미래를 대신 책임져 주진 않으니 누구에게 떠밀려서 결혼을 하진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 빨리 엄마 또는 아빠가 되고 싶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빨리 엄마 또는 아빠가 되고 싶어서 결혼한다고요? 이대로 결혼한다면 둘 사이의 불만이나 문제가 결국 부부 갈등으로 드러나고 말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가정 불화가 되어 아이한테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보니 박사는 그럴 바에야 아이를 입양해서 혼자 키우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결혼의 필수 조건. 나쁜 결혼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니까 역으로 결혼의 필수 조건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우선 첫 번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시기에. 세 번째, 나와 그 사람의 모두의 의지로.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 결혼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결혼 얘기를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